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필식 주식 김도영입니다. 네, 오늘 리뷰부터 가겠습니다. A스토리 이 고가 기준으로 어제 5.8%대 수익률 기록을 했는데요. 이 부분 리뷰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한 이 바이러스 폐렴 사태가 좀 우리 시장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 많았었는데 선방을 해줬거든요. 오늘 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먼저 A스토리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 우한 폐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어제 제가 점심 때 멘트가 좀 생각이 안 나서 방구석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요. 결국 우리가 방콕이라든가 집콕을 하게 되면 컨텐츠 관련 쪽으로 집중해서 보거나 게임주, 반사적인 수혜가 올 수 있다. 동반해서 하락을 했다라면 올해 대전쟁을 피는 이 컨텐츠 확보 전쟁 부분에 A스토리도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가져온다라고 보겠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컨텐츠 관련주 쪽은 음봉 부분에 대해서 동반해서 하락할 때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물대 부분에 시장의 우려감들이 한번 배명절을 앞두고 나서 확인해보자라는 부분, 확산되는지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니까 9,500원에서부터 9,700원에 대한 이 매물대가 소화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만약 이 부분을 체크가 했을 때 매물대가 계속 소화를 하지 못한다면 한 번은 팔고 다시 한번 눌림목 패턴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같은 경우는요, 올해 시장에서 시총 비중률 때문에는 주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주도 업종에서 달리는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오늘의 관전 포인트 쪽에서 놓고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동반해서 강한 상승세를 이제 실적시키면서 올라갔었지만 음봉 전환했다라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폐렴에 대한 확산 부분에 대한 위험성, 그러니까 제2의 사스라든가 제2의 메르스 사태 쪽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 부분도 만들었는데 위축될까 봐라는 우려감들이 있는데요. 사실 키높이가 낮춰지면서 지금 실적에 대한 호불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적 대비해서 이미 주가들이 고평가가 좀 되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폭들이 이제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우리 필식 코너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흐름 추이를 좀 같이 본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현재 발표되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서프라이즈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주가 자체의 추이 부분은 너무 고평가 부분의 위치 구간에 진입돼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놓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 경제 지표의 민감도와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민감도 쪽에서 주택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지만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에 대한 또다시 한번 핑계 명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 예의주시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눌림 조정 부분을 좀 열어두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전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마도 이 기관계 쪽이 공격적으로 금융투자 창구가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에서 제가 매수 강도만 빠지기만 하더라도 좀 조심하자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올라오는 쪽에서 오히려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명절을 좀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기관 쪽에서 들어왔던 이유의 하나에 저는 명분을 한번 찾아보면 전일 같은 경우 우리가 방송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에 대한 4분기 그리고 작년에 대한 GDP 경제 성장률의 발표가 2.0을 사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관계 쪽에서 선행 지표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경기가 바닥권을 좀 돌아서서 나오고 있다라고 확대 해석을 하면서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 다시 비워놨던 곳간 올해 초부터 매도 쪽으로 일관했던 부분들은 소량 다시 매수 쪽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의 방어가 되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이 금융투자 창구 쪽을 주도로 어제 연속성이 나오는지가 필요하겠고요. 만약 금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대비해서 절반 정도 하프를 놓고 봤을 때 1,000억대 정도 규모밖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면 시장을 방어하기에는 제한적이 걸린다라는 관점. 그래서 어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지난주부터 해서 지속되고 있는 고점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템포로 대응을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의 필식 선물 변곡가 쪽으로 좀 넘어가서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일 잘 감쌌습니다. 이 캔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캔들을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감싸는 패턴이 좀 나왔는데요. 하지만 위쪽 부분 쪽에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제가 풀어가는 부분에서 고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2포인트 내외 부분에서 올려내기가 갱신을 확대를 하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시간에 대한 분석치를 놓고 보면 꽉 차가는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고점 부분에서는 돌파 변곡가는 305.65포인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5.65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위쪽 부분에서 이미 마무리가 좀 되어 있긴 하지만 305.65를 지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는 지그재그 패턴이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일 같은 경우 저점 변곡가 부분에 적었던 300.75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여기 300.75포인트도 303.75포인트도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부분이 이탈을 하게 되면 공격적인 하방 공격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해외 쪽에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가 지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꼭 해외 시장 쪽에서 이제는 일본 니케이 지수를 완전히 버리고 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동반해서 커플링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짤막하게 얘기했을 때 위쪽 고점 부분 신호등 차트상에 이렇게 좀 위쪽 고점이 살짝 꽉 막혀 있다. 24,150포인트 내외 부분에서 좀 막혀 있다라는 걸 하나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도 전일 같은 경우에 돌발 부분에 당사자이다 보니까 홀로 하락을 했지만 바로 방어 쪽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위쪽에 강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보면 실제적으로 중심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실제 등대 구간에 3,080포인트에 대한 저항대가 또다시 한번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동반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점 및 동아시아 시장 쪽에서 막힌다라면 역시 쉬어가는 템포에 대한 대비를 계속해서 하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요. 우리가 계속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번 우한 폐렴은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지만 화요일 날 부분에서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 표현의 틈새 쪽도 표현을 드렸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감염은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방콕이란 단어, 딥콕 방구석이라는 표현도 썼죠. 이 부분에 투자의 관점의 틈새 쪽을 노려보는데요. 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전일 같은 경우는 인천항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언급이 됐었죠. 그러면 예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에 대한 살 길은 저는 예방이다라는 관점에서 손세정제와 살균소독제 관련 쪽을 필식 테마 쪽으로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좀 움직여주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명절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확산되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각각 정부들에서는 지금 중국 관광객들을 못 들어오게끔 지금 막고 있는 전방위적인 공격을 좀 하고 있다, 예방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8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흔들어대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런 관점 중에서 추격 매수 부분들은 너무 많은 비중을 좀 대응하지 말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아침 갭 돌파가 7% 이상 나올 경우에는 일단 보내주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 확산되는지 여부를 체크해보자라는 관점에서 8호 같은 경우는 전일의 저점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역시 현재 기준에서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8호 같은 경우는 3,600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계속 좀 들고 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때문에 문제였는데요. 호가가 비어 있었는데요. 승일 같은 경우도 대톨 생각을 해보면 손세정제, 우리가 메르스라든가 또는 사스 부분 쪽에서 마스크와 함께 손소정 쪽으로 집중적으로 트레이딩이 됐었던 종목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우상향 쪽으로 말들고 매물을 잘 소화하고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강력한 지지력 부분에 대한 손절 라인 부분은 9,700원이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역시 우상향 쪽으로 다시 트레이딩 관점 쪽이 장중 부분에도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거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돼지열병부터 해서 전염병 쪽, 특히 동물 박쥐에 의해서의 문제점이다라고 실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살균소독제 쪽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균소독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테마를 좀 만들면서 돼지열병과 함께 같이 만들어지는 교집합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대정화금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직접 수혜 부분으로 언급이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대종황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실제 이 전염병에 대한 위험성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14,800원 부분을 강력하게 지지를 한다라면 역시 우상향 쪽으로 트레이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종목은 대봉 LS입니다. 역시 어제 같은 경우는 대정황과는 다르게 실제 살균 소돌 쪽으로 우리가 서진 바이오 부분들이 서린 바이오 쪽에 올라가는 부분에 동반해서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간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 갭 부분을 활용해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좀 잡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강력한 지지력과 손절 라인을 지켜준다라면 역시 우상향 쪽으로 현재 단기 테마가 지속된다라는 관점에 7,060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우상향 쪽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트레이딩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구정 명절의 코앞인데요. 오늘부터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꼭 우리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 모두 우리 필식을 보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한폐렴 걸리지 말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필식